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시즌2 네 번째 이야기죠. 지금 시즌2는 인물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한길하면 티베트 민족의 신화에 이제 나찰려와 원숭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얄륭 계곡에서 이제 부족 상태로 이렇게 지내다가 라싸 대평원으로 옮기면서 토번 왕국이 등장을 했다. 그게 이제 7세기 중엽, 이제 송첸캄포 왕이 핵심이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불교를 만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중국 당나라 태종의 양녀인 문성공주와 결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티벳에 중국 문명과 불교가 들어가게 됐고, 그때 물론 이제 네팔에서 왕녀가 왔으니까 인도 불교도 당연히 들어갔죠. 인도와 중국의 이 문화가 티벳 역사에 이렇게 이제 융합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송첸캄포 왕이 이렇게 세팅한 토번 문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이제 치송대첸 왕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치송대첸 왕은 본격적으로 불교를 이제 더 뭐라고 하지? 이 문명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 인도의 나란다 대학의 현자들을 초빙을 했어요. 그 이제 산타라크시타람 분하고 파드마 삼바바. 그렇게 해서 이제 한편으로는 토착 종교인 벤교의 저항을 제압을 하고, 그걸 이제 성화시키고, 그런데 이제 중국 불교도 굉장히 많이 이제 티벳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이제 사상이 뭔가 이제 격돌을 하든지 융합을 하든지 뭐 이런 것을 예견을 했다는 거예요, 산타라크시타가. 그래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논쟁을 끌어갈 제자를 딱 그렇게 지목을 해놨어요. 카말라 신라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항상 뭘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런 걸 이제 위해서 어떤 이제 사람이나 이제 사건들을 준비해 놓는, 이런 게 이제 티베트 역사 스토리 아주 중요한 어떤 구조예요, 구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 치송대첸 왕 시대에 토번 왕국이 실크로드까지 다 장악을 해서 정말 최고로 팽창을 했죠. 팽창을 하니까 이제 당나라하고 항상 이제 한판 승부를 벌여야 돼서, 그때 까르칠링이라는 그 대명장이 이제 거의 뭐 백전백승을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하고, 치송대첸 시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 스텝이 이제 토번 왕국의 정점이자 이제 파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정점에 이르면 파국에 이르는 건 뭐 개인이나 집단이나 나라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클라이막스가 오기 전의 상황을 좀 얘기하고, 클라이막스로 가서 이제 파국, 거기까지 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못 가면 또 다음 주에 하면 돼요.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보다가 이렇게 사건을 대할 수가 있구나. 그게 뭐냐면, 이제 치송대첸 왕 때 당나라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당나라의 수도인 시안을 점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지. 수도 시안에 그 어마어마한 이제 성벽이 있는, 거기 시안에 아직 못 가봤죠? 가봤죠, 저는.
그래서 머릿속에 훤히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고 전 세계 문명이 거기 다 모여 있었던 그런 뭐 아주 완전 메트로폴리스였죠. 근데 더구나 그때가 이제 이제 당나라가 당태종 시대에 이제 그때 이제 시작을 해서 막 이제 우길승천을 했으나 이제 토번하고 이제 고구려에 밀려서 막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힘의 균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당나라도 더더욱 팽창을 해서 이제 그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한반도에 고구려와 백제가 이제 사라지고 신라로 통일이 되는 지금 우리가 딱 한반도라고 하는 요런 식의 경계를 갖게 된 게 그때다.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측천무가 이제 막 호령을 하다가 그분은 이제 무병장수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계자가 당연히 이제 없으니까 다시 당나라가 복원이 됐죠. 복원이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건 이 황제는 들어봤어. 당현종 들어는 봤죠? 왜 들어봤지? 양귀비 때문에. 양귀비 남편으로만 기억되는 참 이 슬픈 현실. 현종 자체가 당태종의 버금가는 아주 성군이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개원지치인가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어떤 이름을 붙여줘. 당태종은 정관지치. 그러면 엄청 태평성대였다는 뜻이에요. 당현종은 개원지치 이렇게. 그래서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때가 당현종 양귀비를 만나기 전. 이게 문제야. 그래서 그때 중국 문화를 장식하는 최고의 문인들이 등장했어요. 이 중국 최고의 시인 그럼 누굴까? 이태백, 이백, 시의 신선. 그러면 이백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이백 두보가 그 시대 사람이었어요. 정말 중국의 문화, 그러면 문화가 빛난다는 건 시와 그런 문장이 문질빈빈해야 되는 거야. 비나. 문질빈빈. 그거 있어야지 저기 한나라의 문명의 수준을 얘기하지 뭘로 해. 국경이 뭐 많았다 뭐 이런 거로. 그게 아니에요. 그런 문장가들이 탄생한 게 당현종 때고 그때도 아주 굉장히 이제 그 통치를 잘했는데 참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황제 노릇도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막 보람이 있고 이런데 어느 단계 대충 한 10년이 넘으면 실증이 나요. 그 일은. 네. 황제 노릇도 잘하는 황제도 잘 못하는 황제는 뭐 그냥 뭐 궁녀들하고 놀다가 그냥 뭐 그건 3년 안에 그냥 다 망해 먹는 거고 폭망이고 잘한 분들.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장수를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아주 역사에 이름이 남는데 또 장수를 해버린 거야. 그 장수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아끼는 왕비가 먼저 죽었어. 그러고 나서 이 공허함과 이 권태와 실증 이거를 이 가슴이 이제 더 구멍이 뚫린 거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에 해당하는 이제 양귀비를 만나서 그냥 거기다가 정을 다 쏟아버려. 그러다가 모든 이제 그 뭐라 그래? 시정사에는 꼭 이 욕망이 둘만의 사랑으로 끝나질 않아. 옆으로 새게 돼 있어. 그게 이제 알록산이라는 장군. 그러니까 이 위구르나 뭐 하여튼 위쪽 오랑캐 쪽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알록산이라는 장군이 아주 그 용맹을 떨쳤는데 양귀비하고 눈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양귀비는 뭐 욕망이 주체가 안 돼. 근데 모든 치정은 욕망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어지러워지다가 이제 또 군대를 일으킨 거죠. 그게 알록산에는 아니에요. 그리고 알록산하고 같은 또 장군이었던 사사명.
난을 일으켜서 안사의 난이라고 합니다. 안사의 난. 이게 이제 중국 전역을 다 그냥 뒤집어 놨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양귀비가 경국지색이 된 거죠. 나라를 뒤흔든 미색. 예. 그래서 이제 당현종은 양귀비를 데리고 수도를 떠나서 도망을 가고 뭐 아주 이런 정말 불상사한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어떻게 해요? 희생양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양귀비를 목매달아 죽게 했죠. 그러니까 황제가 그 황제의 사랑을 받아도 황제가 그 여인을 지켜준 적이 없어. 가장 먼저 희생시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서로가 쾌락을 주고받는다는 건 정말 이 계약 관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예. 그게 딱 이해관계? 그걸 뭐라 그래? 손익분기점이 딱 넘는다 그러면 바로 죽여. 그래서 이제 서한이 그 위태로운 그때 토번의 군대가 거기를 점령을 해서 보름간 점령하고 꼭두각시 황제를 세웠다.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감동받은 대목은 딴 거예요. 근데 달라이라마, 지금 14대 달라이라마, 그 법왕이잖아, 왕. 그 왕이면 교육을 받을 때 티벳 역사가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배우는 거 아닌가? 우리 같으면 우리는 그런 게 역사라고 생각해. 더구나 왕인데. 네. 이 사건 자체를 몰랐어요. 와, 여기서 내가 아주 완전히 그래 언제 알았냐? 21살에 중국이 막 이렇게 압박을 해올 때 이걸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보려고 그 베이징에 이제 마오가 초빙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가서 한 1년 반에 2년 동안을 이제 거기 머무르면서 대화를 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국이 얼마나 이제 발전된 나라인가를 보여줘서 공산주의자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농장 공장을 견학을 했대요. 막 너무 빡빡한 일정으로. 그런데 서한에 갔을 때는 견학할 데가 없었나 봐요. 서한 성벽에를 가서 거기에 있었던 그 가이드인지 하여튼 관리한테 예전에 토범군이 여기를 정복했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자체도 되게 황당하죠. 만약에 우리나라 뭐 왕이거나 대표자면 이런 걸 다 미리 알고 그쪽 사람들이 몰라도 이걸 막 우리 고구려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해. 근데 세상에 이런 얘기를 거기 가서 왕이 듣는다는 건 너무나 신기한 나라 아니야?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어떤 느낌이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강성했었구나. 뭐 아니면 뭐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왕국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뭐 이제 등등이 있을 텐데 이 진짜 21살에 지금 달라이라마는 뭐라고 했냐면 티벳의 군대가 이 수도를 그런 혼란에 빠뜨리려면 적어도 수만 명이 여기에 왔겠군. 그 다음 걸어서 왔겠구나. 이 다음에 뭘까? 이게 끝인데 난 이걸 할 때 너무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은 이긴 자의 도취와 진 자의 패배 이런 이분법 말고 없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그런데 이긴 자들도 생각을 해봐요. 수만 명이 그 먼 라싸에서 3,000km가 넘는 줄인다고 해도 걸어서 왔다는 거야. 왜? 이때가 지금 이 안사의 난이 언제야 지금? 8세기 후반이고 8세기. 야 이게 보살의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걸어서 왔겠구나. 그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리고 그 이긴 자한테도 그런 식의 점령과 이 혼란이 과연 영광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게 이제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이기도 한 거죠. 이기고 승리하는 것으로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나라 현종도 그래. 그렇게 많은 걸 이루고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위상에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삶이 헛헛하고 권태로워? 어?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공부를 안 했구나. 공부는 절대 권태롭고 헛헛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주역의 항룡이겠지. 후회스럽다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스텝이 없는 거야. 그러면 다시 쾌락의 항연에 몸을 담거나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잊어버리는 대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수행을 해야지. 불교든 도교든 뭐든 유학이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글로 안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이제 미리부터 공부를 하는 거지. 거기에 가봐야 승리자가 돼봐야 황제가 돼봤자 소용이 없는데 도대체 뭐가 대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 시제에 이 8세기 중엽 9세기까지는 중국은 티베트 국경조차도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토번에게 밀렸다. 그 가장 번성한 나라일 때였는데도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치송대첸 왕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달라이라마뿐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장안을 점령했다는 건 티베트 사람들 전체한테도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우리들의 문화가 독자적이고 그리고 고유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다고 입증할 때 당나라와 싸워 승리했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대. 그것이 아니까. 그러면 뭐냐? 치송대첸이 위대한 것은 산타라 크시타와 파드마삼바바 같은 그런 나란다의 현자를 초빙하고 참회사원이라는 너무나 거룩한 이제 사원을 짓고 그 다음에 승가 공동체를 시작한 거기에 그것으로 충분히 위대하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왕의 시대에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일이 바로 중국 불교와 인도 불교의 한판 승부인데 이것은 철학이고 사상이니까 논쟁을 해요. 논쟁을 어떻게 하냐면 왕비랑 뭐 이제 그 중요한 고승들이랑 뭐 학자들이 다 있는 그 공개적인 장에서 대표 선수 둘이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 불교 쪽은 아까 얘기한 이제 산타라크시타가 미리 예견하고 이제 대표 선수로 뽑은 카말라 신라라는 제자. 그러면 이제 이 중국 쪽에서는 당시 이제 돈항에서 가장 이름을 떨치던 마하연이라는 선사. 이 둘이 이제 대표 선수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중국 불교와 인도 불교의 차이는 뭐 구사하고 불교 자체를 잘 모르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올 텐데 이게 아주 엄청 흥미진진한 내용이에요. 이제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얘기를 해주면 중국 불교는 그때 선불교였어요. 선불교. 선은 뭐 화두, 그다음에 도노 이런 건 좀 들어는 봤을 선문답 이건 알죠? 선문답. 선문답이 뭐야? 뜬금없는 비논리적인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 선문답 아니야 이러잖아. 그러고 이제 그거를 화두를 붙들고 화두를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막 다 이렇게 내면화해서 온몸이 화두 덩어리가 되면 어느 순간에 딱 깨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도놈 갑자기 깨우쳤다. 그래서 갑자기 이 존재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욕망의 구조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좌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불교도 사실 이 계열인데, 그 뭐야, 저기 동안거 하안거 이거 제일 중시하잖아요. 참선을 몇 번 했나. 그래서 이제 참선을 한다. 그러면 명상이 명상. 지금 이제 말하는 명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화두만 들고 나머지의 잡념을 다 타파하는. 그래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불사불관. 그러니까 머리에 어떤 잡념도 들지 않고 화두 하나로 그냥 모든 일념을 모으는 뭐 이런 거래요. 근데 뭐 그냥 짐작은 되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일념커녕 생각이 한 서너 개로만 집중돼도 좋겠어. 생각이 10개, 20개로 뻗쳐나가가지고 도대체 내가 앉아서 왜 이러고 있지 이런 회의를 늘 하면서 하는 수준이니까.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깨치는 게 중요하지. 일상적으로 수행을 해서 계율을 지켜서 뭐 육바라밀을 지킨다 이런 관념이 없대요. 근데 약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스님들 설법을 들으면 이제 뭐 팔정도 육바라밀 얘기는 많이 듣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부처가 되는 그 상황은 도노에 의해서 팍 깨치는 이제 이런 거인 거는 맞는 것 같아. 이게 중국 불교의 기본 틀인데, 그러면 인도 불교는 어떤 건가? 이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일단 인도 불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왜 부처가 되는가? 내가 왜 깨우쳐야 되는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는 게 부처야. 에? 그런데 그러면 내가 붓다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이타심을 내재해야 되는 거야. 출발부터. 이거를 발보리심이라고. 그러니까 그 보리심을 먼저 하는데 이게 참 기묘한 거야. 우리가 이걸 한 다음에 부처가 된다가 아니라 부처가 됐을 때 뭘 할까를 먼저 이렇게 거꾸로 이제 추론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 존재가 완성이 되는 거야. 완성. 그러니까 당현종을 봤죠? 절대 완성될 수 없어. 황제가 돼도. 전 세계에 돈을 다 끌어모아도 절대 완성될 수 없어.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돼도 소용없어. 절대 이건 완성이 아니야. 그 인간이 완성되는 건 완벽한 자유를 얻는 거. 어떤 걸림 없이 자유를 얻어. 근데 이제 중국 불교도 그 자유를 얻으려고 집중해서 깨우친다 이거잖아. 근데 인도 불교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깨우치면 붓다는 중생을 구제하는 거야. 완성된 다음에 내가 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이 완성되도록 돕는 거죠. 이게 딱 붙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발심을 할 때부터 이미 자비와 비폭력, 이타심,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는 인도 불교 입장에서 보면 뭐냐? 결국 자기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념무상으로 그냥 있다가 팍 이 세계의 무상함을 깨우쳐서 그래서 부처가 돼. 여기까지라는 거야.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인도 불교가 보면 저기에 중생구제가 지금 빠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도 뭔가 삶에 대한 완성, 존재가 완성된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21세기에는 이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가 완성이 된다는 게 뭘까? 완성. 이거 이 성공, 성취하고 다른 거야. 그런데 이제 인도 불교는 아무튼 중생을 구제한다는 이 서원은 사실 끝이 없는 거잖아. 이 세계가 존재하는 한.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가 하는 기도, 매일 하는 기도, 매일 수백 번 한다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이 존재하는 한, 여기 남아서 이 세상의 고통을 제거하는데 나를 바치겠다. 이 서원이.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으면 부처인 거야.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자리가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어요? 그런 생각, 허공계가 존재하는, 중생이 존재하는 한 내가 이 세계의 고통을 덜어내는데 뭐라도 나를 기여하겠다 이런 생각.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건 뭐냐면 나머지 뭐 다 자아로 구성돼 있다는 거야. 이기심.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그래서 처음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이미 그런 중생에 대한 무한한 이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타적이고 타인을 배려한다 그러면 그냥 너무 많이 들어서 그저 그런 얘기 같은데 정말 내 존재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거룩한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이 인도 불교니까 인도 불교 입장에서 보면 중국 불교는 너무 소승적이다. 자기의 완성 그 다음이 없다. 그리고 이제 더 일상의 수행, 육바라밀, 저기 보시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가는 매일매일의 스텝 밟아가는 과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왜 스님들하고 그 왜 이제 선문답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차서가 없이 그냥 한 방에 다 그냥 막 도약을 하고 막 이분법을 벗어나서 언어 바깥에 막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접하게 되면 중생들은 포기를 하게 되지. 너무 황당하고 너무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런 거. 이게 중국 선불교였던 거예요. 근데 중국 불교 입장에서 보면 인도 불교는 너무 생각이 많아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이타심이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럼 언제 이 세계의 이분법을 깨우치지? 이걸 한 방에 다 보내버려야 이제 텅 비게 되는데 중생을 돕는다. 그리고 심지어 뭐 왕이 막 통치를 하면서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법안까지 세우고 이러면 뭐 이 세속의 일이 너무나 많고 너무 번잡하게 보이고 또 하나 밀교가 도무지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뭐랄까 평행선이 좀 있었던 거예요. 불교라는 점에서는 통했는데 그래서 이 논쟁을 해서 이제 아주 공공연하게 이제 논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인도 불교가 이겼어요. 카말라 신라가 이겼는데 이제 뭐 여러 논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중국 불교에 뭐라고 했냐면 무념무상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선 공을 깨우칠 수 없다. 그러니까 인도 불교는 지금도 똑같아. 달라이라마가 강연하실 때도 똑같아. 선정을 하지만 관찰을 예리하게 해가지고 어떤 자아도 없고 이 세계가 연기 조건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무념무상으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논리적인 치밀하게 관찰하고 공부를 해야 돼. 네.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재밌어. 중국 불교에 뭐라고 했냐면 마하연 선사한테 생각을 하지 않고 관찰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마음을 텅 비게 한다. 그럴 때는 그 자체로 깊은 생각에 빠진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 네. 뭐가 들어오면 하지 말아야지 이런다 보면 이게 더 늪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깨닫는 거라면 정신을 잃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또 술 먹고 이래서 마음이 그냥 왜 우리가 아무 생각 필링 끊어지는 그 상태하고 뭐가 다르냐. 비슷한 점도 있긴 있어요 사실. 그게 왜냐면 자아가 해체되는 거. 그러니까 술에 의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샤머니즘이지. 주신을 섬기는 거야. 네. 술을 통해 나를 해체하고 싶은 거야. 그래야 편안해.
나를 들고 있는 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거. 그다음에 파티할 때 막 미치는 이것도 똑같아요. 네. 나름의 무와 그다음에 프로포폴 다 똑같아. 문제는 뭐냐? 그게 외부의 힘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샤머니즘이잖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아를 해체하지 않고는 삶은 괴롭다. 그게 명료한 증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붓다가 되는 게 낫지 않나? 이기심을 해체해서 이타심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하. 뭐 할 말이 없지. 왜냐? 자아를 가진 채로 행복하다면 술이나 그런 파티의 열광, 약에 의존할 이유가 없어. 자아를 갖고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이 얘기를 듣고 이 마하얀 선사가 답변을 못했대요.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꽃다발을 카말라 신라에게 걸어주고 도낭으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마하얀 논쟁인데 그 뒷얘기가 또 있더라고. 내가 그거를 여러 책을 읽다가 또 찾아냈어. 정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카말라 신라가 이 논쟁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죽었대요. 그런데 이거를 도낭에서 보낸 자객들에 의해 암살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죽어서. 야, 그러면 마하얀 선사가 자객을 보냈나? 그게 아니어도 뭐 마하얀 선사가 보내지 않아도 그 중국 불교 교단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어디는 확실하게 3명의 자객이 암살당했다가 있고 어느 책에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영원한 미스테리. 자, 하여튼 이건 너무 아까운 정보인데 참 아까운데 나 혼자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칠송대전 시대의 이제 중요한 이제 사건. 그러면 이제 뭐야? 확실히 티벳은 인도 불교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사상사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냐? 중국 불교는 그 이후에 중국 불교 자체로 굉장히 발전을 하고 그게 한중일 베트남까지 다 퍼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거길 다 커버해. 그런데 티벳까지 중국 불교의 영향권에 들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8세기 이후에 인도 불교가 사라지게 돼요. 이때 인도 불교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나중에 힌두교화 되거나 이슬람이 와서 인도 불교를 다 괴멸시킬 때 사라지게 되죠. 인도 자체에 사라지니까.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티벳에서 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게 다음 왕, 이제 다다음 왕에서 또 완성이 되는데, 자,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인물 이야기로 들어가면, 오늘은 무니쨘뽀라는 왕하고 랑데르마 이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제 칠송대전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동생인가 이분이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무니쨘뽀라는 이제 왕이 이제 그 즉위를 했는데 이분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밖에는 지위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암살당해서 그런데 근데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 아주 이게 너무 재밌어. 그 불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구나. 계급과 빈부격차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보면 참 이제 불평등은 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티벳 국민 전체를 빈부격차를 없애려고 토지개혁과 조세 이런 개혁을 시도했어. 경제 개혁을 시도했어. 다 똑같이 잘 살게 해주겠다. 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어. 어떻게 됐냐면 원래 부자였던 사람한테 다 돌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 버렸어.
이게 똑같이 나눠줬는데. 그래갖고 두 번째 또 했어. 또 했는데 또 도루묵이 됐어. 세 번째까지 했는데 헐, 세상에 그냥 그렇게 나눠주고 살게 했는데 부가 서로 그냥 진짜 이 얘기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야 진짜. 오히려 격차가 더 늘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파드마삼바바한테 물어봤더니 우리의 지금의 삶은 이전 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외부의 힘에서 그렇게 그거를 뭐라고 하지?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경제개혁은 어떤 점에서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돈과 재물도 그 주인하고의 관계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업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짜증이 난 귀족들에 의해 암살당했어. 너무 왕짜증이 난 거야. 그렇게 얼마나 짜증이.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재물을 읽은 사람 또 읽었는데 또 나누라고. 그러니까 번거롭게 짝이 없어 지금. 야 세상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역사 얘기를 이제 되게 이게 흥미롭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왕이 있나?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달라이라마는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는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 왕한테 왕 얘기를 듣고 빈부격차를 없애겠다. 이런 게 이제 대승불교. 이제 불교의 이타심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저걸 도와주고 싶다. 왕이니까 이걸 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부자를 죽이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모든 사회 개혁과 혁명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지만 사실 그 개혁과 혁명에는 부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래서 빈부격차가 해소가 됐나? 안 됐잖아. 우리 전 세계 1%가 99%의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이런 이제 서양식 혁명과 다른 그 점이 되게 감동을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얘기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암살이 당하니까 그 이제 아들 중에서 이제 즉위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 이 형제의 난이 토번왕국의 최후의 이제 정점과 파국인데 다 이상하게 장남들은 왜 이렇게 망할 때는 좀 이상하지? 장남이 너무 이제 좀 정신 상태가 안 좋아서 얘가 랑다르마야. 그래서 동생 티렐파첸이라는 이 동생을 이제 추대를 해서 왕이 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토번 문화가 정점에 올랐는데 정점에 올랐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독실한 불자여가지고 인도인 현자들을 초청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티베트 대장경을 완성했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9세기의 티베트 대장경, 7세기 때 문자를 만들고 이때 대장경, 이거를 완성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번역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제 티베트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이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주석을 다는 그런 글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전히 그때 아주 강성했기 때문에 당나라하고 너무 많이 이제 싸웠잖아. 전쟁을 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이제 드디어 평화조약을 맺었어. 그걸 장경해맹비라고 해요. 그게 지금 티베트 라싸 그 포탈라궁 앞에 있대요. 그 장경해맹비. 당나라와 토번이 평화조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 이제 비문을 써놓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역사적으로. 822년이니까 딱 9세기 전반이잖아요. 자, 이 내용을 내가 읽어줄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티베트하고 당나라가 굉장히 대등하게 조약을 맺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이게 좀 별로 그렇게 이 얘기는 거의 안 하고 티베트 사람들한테는 이 비문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굉장히 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모름지기 천안매부 사이의 예의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그 존속적인 관계로 많이 했어요. 양쪽 접경에서 병마의 먼지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두려움 없이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잊고 향토를 편안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낙업이라고 하니까 이 즐거운 공업이라는 뜻이죠. 이 은혜를 만대에 전하고 미덕을 칭찬하는 소리가 해와 달이 두루 미치는 곳까지 미치게 함으로써 여기 중요해요. 토번이는 토번 땅에서 편안하게 살 것이며 한이는 한나라 땅에서 편안히 살면서 이에 대업의 번성함이 만인의 귀에 들릴 것이다. 이 서약은 영구히 번치 않을 것이며 삼보 성현 해와 달과 별이 이를 증명할 것이다. 네, 되게 아주 멋있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중국 쪽에서 이제 쓴 문장 같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백락천이 백거이라고 하는 아주 또 이백두보 여러분은 안 알아주지만 아주 대단한 문장가가 있고 이 사람이 장한가라고 해서 장현종과 양귀비의 사랑 이야기를 또 써서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 장경 해맹비를 이게 이제 1989년에 지금 14대 달라이라마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그 또 연설문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사람들의 또 심금을 울렸어요. 그때 이제 티베트어로 하거든요. 티베트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들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때 이 장경 해맹비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이 좀 잡히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뭐 절정이야. 불교도 막 절정에 이르렀어. 그래갖고 전국에 사원이 1000개가 되고 불교 대학이 30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귀족층은 전부 다 이 불교를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7가 1승제라고 해서 7가구에서 한 승려를 먹여 살려야 돼. 이게 좀 무리수였어. 7가 1승제. 그래서 뭐 600만 이제 이건 20세기 이후지만 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출가했다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인구 조절의 아주 굉장히 절묘한 방법이기도 해요. 이 티베트 같은 데서 인구가 늘어나면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미국이나 중국, 뭐 중국도 지금 식량 문제 드디어 올해 걱정을 하고 있던데 거기 아무리 비옥해도 인구가 그렇게 팽창하면 먹거리는 부족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인구를 자연스럽게 조절을 한다. 그거 어떻게 자연스럽게 조절하지? 인위적으로 막 했죠. 낳지마, 막 뭐 하나만 낳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인구 비율이 달라지니까 이제 이게 되게 부자연스럽고.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달라이라마의 제안에 따르면 다 수녀가 되고 승려가 되면 된다고. 그 굳이 불교일 필요는 없다. 그러면 뭐냐? 내가 억압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완성을 위해서 수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과 임신을 이거는 아주 자율적으로 뭐라고 하지?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구 자체와 공존을 도모해야 돼.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냥 인위적으로는 낳으라 마라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고 아니 뭐 국가가 누구한테 낳으라 마라 이것도 좀 웃기는 거잖아. 그러면 낳은 다음에 내가 그 아이에 대한 막 무슨 그런 이타심이 생기지도 않고 이러면 얼마나 괴로워. 네. 그런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이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게 해소가 돼서 우리가 보면 너무 이상하지만 그래서 인구가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됐던.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을 이제 출가를 많이 시키기도 하는데 그래도 7가구에서 한 승려를 먹여 살리라고 하니까 불만이 막 고조가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정점인데 뭔가 이제 거기에 파국이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제도로 이게 밀어붙였을 때 굉장히 어려운 거는 어디서나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파국이 시작이 된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왕의 형 랑데르마, 랑다마 뭐 이렇게 하는 이 형은 불심도 없고 자기가 또 성격이 안 좋다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 불만이 사람들에게 싹 트기 시작할 때 자기 동생인 이 왕을 목을 부러뜨려 갖고 또 암살해. 그래서 이 이제 랑데르마가 즉위를 했어. 그리고 나서 뭘 했겠어? 불교를 다 그냥 폐부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정점에 올랐다가 바로 파국이 오는. 그러니까 다 이제 사원을 없애고 뭐 저기 개를 받을 수 없게 하고 막 뭐 어마어마.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당나라도 이제 그 당태종 때 시작해서 대승불교 다 받아들이고 불교가 막 엄청 번성하고 있을 때인데 이 또 9세기 중엽이야. 비슷한 시기에 당나라도 무종이라는 황제가 폐부를 해버렸어요. 그 사원 이제 스님들을 다 그냥 쫓아내고 뭐 다 결혼을 시켜버리고 막 재산 다 국가에 몰수하고 이런 일을 했어. 이것도 참 신기하지, 이 평행선이라는 게. 근데 이 황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도교에 경도돼가지고. 그래서 도교에 경도되면 뭐가 죠? 왜 황제들은 도교에 경도될까요? 응? 신선이 되거나 장생불사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걸 얘기해 주진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약을 먹어야 돼. 단약에 중독이 돼서 33살에 죽었어. 이 황제는. 아, 참 정말 황제들이 참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단 말이야. 여기서 배움이 있어야지 좀. 우리 시대 청년들이 정말 역사를 세밀하게 좀 배워야 돼. 이 황실 이런 쪽을. 얼마나 아사리 난장판인지를 알면 성공을 향해서 그렇게 청춘을 안 바친다. 이게 뭐야 33살에. 아니 5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니고 이게. 응?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불교도 스탑이 돼버렸죠. 그래 이제 이 랑다르마가 이제 그런 짓을 막 하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송첸칸포, 치송대첸, 티렐파첸 이 세 왕을 티벳의 불교를 이렇게 도입해서 완성시킨 3대 수호신이라고 이렇게 딱 떠받들어줘. 근데 바로 지금 치송대첸의 손자이면서 이 티렐파첸의 형인 사람이 또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유산은 받지만 유지는 절대로 받들지 않아요. 자, 그래가지고 티베트 사람들한테는 이 랑다르마를 뿔 달린 악마라고 이렇게 이제 회자가 된대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샤머니즘하고 손을 잡지. 뱅교가 다시 또 판을 치고 막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왕이 또 오래 갈 리가 없잖아, 사실. 이게 뭐 어떻게 그 큰 왕국을 어떻게 통합을 하고 마음을 어떻게 모으겠어? 그래서 이제 이 왕도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암살돼. 암살로 시작한 사람을 암살되는 게 거의 백발 당태종 같은 정도. 이세민 왕자의 난을 일으켜도 그 다음에 통치를 잘하면, 우리나라 태종도 그랬죠. 손에 피를 묻혔지만 백성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면 그런 아주 흉악한 꼴을 안 당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쉽지가 않잖아. 누구를 죽이고 올라온 사람이. 그러니까 다 대부분 끝이 자기도 암살로 시작해서 암살로 끝나는데,
아까 이제 알록산하고 그 사사명의 난 있었잖아요. 안사의 난. 그게 한 10년 가까이 돼갖고 중국 전역이 초토화가 됐어. 그래서 그때 두보라는 그 위대한 시인이 그 쫓겨다니면서 그 자기가 겪는 괴로움과 민중의 괴로움을 써가지고 시성이 됐다는 거 아니야. 시성. 시의 성인. 200은 그냥 생각하면 이렇게 적으면 그냥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시. 그래서 시선이라 그러고 시의 신선. 그래서 뭐 하늘나라에 있는 신선이 유배 왔다 뭐 이런 썰이 난무하고 그냥 타고난 거지. 근데 두보는 그 안사의 난 때 겪은 괴로움을 시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두보는 그 시성인데 그 두보의 그 뭐지 이 조각상을 봤는데 정말 피골이 상접한. 그 너무 진짜 정말 굶주림이야. 괴롭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괴롭고 장마와 태풍이 오면 괴롭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굶주리지 않잖아. 그리고 생명이 내가 위태롭다 막 이렇게 안 느끼잖아요. 그 질이 다른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겪어 썼는데 참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냐면 알록산의 아들이 알록산을 죽여. 그다음에 사사명의 아들이 또 사사명을 죽여. 아들한테 다 암살당하면서 끝나버렸어요. 참 그러니까 정말 허무맹랑하다고 정말 이 부와 권력 이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절대 부귀를 이루면 안 됩니다. 아셨죠? 권력을 잡으면 안 돼. 잡을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놔. 알았지? 이걸 잊지 마. 이걸 잊지 마. 내가 왜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마는. 그래서 이제 뿔 달린 악마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가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요것도 참 아까운데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실제로 뿔이 나 있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저건 악마야. 그러니까 뿔이 달렸을 거야. 이랬는 게 아니라 진짜 뿔이 있었다. 그래서 머리를 빗겨주는 여자들이 머리를 빗을 때 뿔을 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빗고 나면 죽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야. 이걸 봤으니까. 그래서 근데 한 여자가 머리를 빗기다가 막 울었어. 그러니까 왜 우냐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빗은다면 죽게 될 것을 안다고. 그래서 우니까 그 순간에 이 악마 같은 왕도 불쌍한 마음이 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비밀을 지키면 살려주겠다. 뭐 이런 비밀 지켜진 적이 없지 사실. 그래갖고 이제 이 여자가 살아났어. 그런데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 이러면 어떻게 해? 화병이 생겨요. 화병. 속이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 이 뭐 스토리가 어디서 자꾸 듣던 얘기지. 이런 게 어떻게 비슷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대나무 있잖아. 대나무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 거기에다가 가서 얘기를 했어. 랑다마의 머리에 뿔이 났네 이러고 그랬는데 그래 이제 뭐 사람은 못 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대나무로 악기를 만들잖아. 우리나라도 그 대금 소금 다 대나무고 저기 티베트도 비슷한 악기가 있더라고. 그 대나무로 만든. 그래서 이 대나무를 잘라서 이제 피리를 불었어. 애들이 무슨 일이 생겼겠어? 피리 불 때마다 랑다마의 머리에 뿔이 달렸네 이런 음이 나온 거야. 재밌죠? 참 그래가지고 이제 이 뿔 달린 악마가 뭐 엄청나게 이제 폐부를 수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불교로 통합했던 나라니까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는. 그래서 토번왕국이 이제 끝나게 돼버려. 이 끝나는 지점이 랑다마의 막 이제 힘들이 막 밖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할 거 아니야. 국경에서 뭐 이런 왕의 말을 듣겠어? 이제 그러면 통합했던 것이 이제 다시 작은 왕국으로 분열되기 시작하는
이제 그거를 보고 있다가 이제 랑다마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어떤 토굴의 수행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842년이니까 딱 9세기 중엽이네. 그러니까 송첸칸포가 7세기 중엽에 죽었으니까 850년 전. 그러니까 딱 7세기 중엽에서 9세기 중엽까지죠. 200년. 200년간 지속된 토번 왕국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한 승려가 라사로 갔어요. 토굴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좀 많겠어 또. 내가 이 살인이의 죄를 뒤집어 써야겠다. 살인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죄업까지 뒤집어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라사에 갔는데 그 아까 얘기한 장경 해멤비 그 문구를 이렇게 읽고 있는 그 순간에 활을 탁 해가지고 미간에 적중을 했대. 약간 믿기 어려운데 그래서 즉사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고액이 검은 승려인데 검은 옷을 입고 왔어. 근데 그거는 뱅교 사제들이 뱅교 무용수들이 입는 옷이래요. 그러니까 무사히 들어온 거지. 포탈라 궁 라사까지. 그래서 이제 그 예복이 기니까 그 안에 활과 화살을 숨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입구에 이 도시 입구에 말을 그 세워놨어. 그러고선 어떻게 했냐면 암살을 이제 활을 쏴서 암살을 한 다음 옷을 뒤집었어. 그러니까 거기가 회색 옷이. 자, 옷을 뒤집어서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말을 수추로 까맣게 칠해놨던 거야. 그리고 해서 이제 물을 뿌리니까 하얀 말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말을 타고 왔죠. 그리고 쏘고 튀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색대가 누구를 찾은 거야? 검은 말을 타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흰색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탄 사람밖에 못 봤습니다. 이거 너무 극적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무사히 자기의 외딴 토굴로 돌아가서 명상을 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막 들을 때마다 달라이라마는 막 감동을 받는데, 그럼 여기 그런 폭력은 불교하고 맞지 않지 않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제 해석도 있고, 우리나라 호국불교는 사실 엄청난 살생을 한 거죠. 이 동국대 앞에 가면 사명당 대사의 그 입상이 있는데, 사명당이나 서산대사는 왜군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도 지금 막 폭군을 지금 죽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부처님의 생애 중에 전생 중에 상인 500명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가는 상단의 우두머리가 그중 이제 상단에 이제 우두머리한테 정보가 들어왔어. 어떤 사람이 이 500명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는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하지 않나? 500명을 구하려고. 근데 이 우두머리가 부처의 전생이다. 그러면 약간 조금 멈칫하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 상인이 죄를 짓게 될 거 아니야? 500명을 죽이는. 상인이 지어야 하는 그 업보까지 떠맡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화 같기도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틀이 있는 거지.
예, 500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사람을 죽였다. 이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부처의 전생이냐? 그러면 500명을 죽이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업보에 의해서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약간 긴가민가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또 다를 것 같긴 해요. 우리는 보통 그런 마음을 쓰진 않잖아. 예. 이 사람을 구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못 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약간 좀 수동적인 거고 굉장히 능동적인 거죠. 구하면서 이 사람의 죄까지 떠안는다. 그래서 이 수행자가 토굴에서 나와서 이 절묘한 계략으로 랑다마를 암살한 것을 아주 영웅적인 투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사건과 함께 토번 왕국의 시대는 끝납니다. 네. 그래서 티벳은 이제 제국이 막 그냥 막 쪼개져서 그 이후 100년 동안은 역사 자료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역사에 등장을 하려면 그로부터 이제 100년이 지나서 10세기 지나고 11세기 그 즈음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티벳이 등장을 해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